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젊은 원불교 교무들의 유튜브 프로젝트 마음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중앙교구 문화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교무님들 각자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리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리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천 교무입니다. 네, 저희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를 원기 102년도에 졸업을 해서 103년에 정식 교무로 발령받은 교무들인데요. 저희가 다 동기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원불교도 2월 중순부터 법회를 휴회를 했었죠. 그렇게 법회를 쉬다가 4월 말부터 다시 법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법회를 재개하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저희들 프로젝트 마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화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법회 쉬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재경 교무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법회가 중단됐죠. 뭐 계획을 하고 중단됐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또 어떤 모 종교에서 이렇게 일이 터지고 일어나면서 모든 종교 활동이 굉장히 타부시되는 상황에서 원불교가 정지가 됐는데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고 법회가 정지됐기 때문에 교당에서 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들이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죠. 처음에는 뭘 해야 되지? 뭐라도 하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 정리하자 이렇게 했었고 조금 지나고 나서는 교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환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온라인 교환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개별적인 만남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법회를 보고 했던 평상시와 좀 많이 다른 그리고 바쁘긴 했지만 좀 다른 형태의 바쁨 그렇게 좀 지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천 교무님은 어린이학 학생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학 학생은 또 느낌이 달랐죠. 코로나19 때 어떻게 연락했는지 뭐 어떻게 챙겼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린이 학생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부임한 지 채 2달이 안 돼서 법회를 쉬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적응하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애들을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 휴회가 장기화되면서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챙기기도 했고 또 운때가 맞았던 게 도서관들이 쉬면서 학생들이 이제 교당을 찾아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많이 친해진 애들이 있었고요. 그 애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식으로 교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환은 쉬지 않았다. 네, 교화는 쉬지 않았죠. 아 그럼요. 교무인데요. 그럼요. 저희는 교화하는 게 일이고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들 영상 설교를 찍었었어요. 저희들이 다. 재경 교무님도 찍고 현천 교무님도 찍고 저도 문화교당 교도님들이 원불교 교화가 교당은 쉬지만은 그래도 법의 전달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또 저희 교무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영상 설교를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진행해보니까 영상 설교가 참 어렵기도 하고 접근하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현천 교무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저는 이제 학생 어린이 대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일반 교도님들 대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일단 듣는 대상이 없는 데서 찍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느끼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면 보통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이제 SN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고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전송하고 공지 문자를 돌리고 했었던 게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유튜브에 올렸었죠. 네, 유튜브에 올린 거는 이제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서 그 주소를 전달해서 댁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재경 교무님도 또 같이 네, 저희도 저도 했는데요.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위에 교우님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순서가 와서 찍었는데요. 영상 설교를 찍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찍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서 기도의 의미와 함께 이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그런 의미를 좀 살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요. 어색하죠.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이 또 조회수가 가장 높다고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살짝 기분도 좋아지고 특히 이리교당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인트로처럼 이리교당 교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교우님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지 안녕 메시지 이렇게 보냈거든요. 인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교도님들께서 눈물이 날 뻔했다. 교당이 많이 생각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님들도 혼란스럽고 교당도 혼란스러웠던 그 틈에 어쨌든 어설프나마 영상으로 찍었던 그 부분들이 그 목마름을 조금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이 잠시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설교를 4월 들어서 4편을 찍어서 따로 유튜브에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카톡으로 전해드렸었어요. 카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이즈로 영상을 만들어서 교도님들 카톡으로 전송해드렸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뭐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보고 좋아라 하시겠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라 하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님들도 영상 설교라는 새로운 그 설교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어려워하는 점은 있지만은 특히나 교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려고 하시고 많이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교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저는 보조적으로 영상 설교를 찍어서 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하면 오프라인 법회 설교가 중심이 되겠지만 먼 타지에 있거나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 또 아니면 신입 청년들을 위해서 물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젝트 마음을 통해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영상을 찍어서 보조적인 역할로 동영상 설교를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교무님들도 많아서 그렇죠. 예.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군종교구하고 아마 감로교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교무들의 그 영상 설교를 제출하고 콘테스트처럼 했었죠. 네, 영상 콘테스트를 해서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당에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제 5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좀 사실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행아웃 교화단이라고 하는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한 온라인 교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기존에 이제 행아웃 교화단을 했던 친구들하고 함께 올해 지도 교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했었던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청년들에게도 그걸 확실히 좀 대종사님의 그 워딩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원불교는 무엇을 믿어요라는 주제로 스카이프를 통한 그 행아웃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걸로 이제 청년교화에서도 청년법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상 설교 콘테스트를 나갈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냈죠.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수상했다고 해서 앞으로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세계를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고 뉴노멀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이전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종교 쪽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됐을 때 우리는 다시 법회를 쉬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행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메르스를 통해서 이 보건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훌륭하다고 찬사를 받았던 것처럼, 그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각 종교들이 다 숙제죠. 다음 이러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올인해야 된다, 온라인 교화로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기존 방식처럼 준비해서는 이번처럼 대책 없이 법에 휴회했다가 부랴부랴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그 중에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조금 효과가 있고 교화의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화의 방법에 맞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전에도 지금 해오긴 해왔었어요. 우리 원불교도 교화를 이전의 세대하고 다르게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논의가 됐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변화할 거냐라는 거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제의하실 때도 다변화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온라인으로 교화하는 사람들 많이 독려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들의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들을 다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청소년 교화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훈련. 청소년 지도자 훈련. 제가 어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다른 거는 이제 다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변화, 온라인의 변화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했다는 거죠. 다만 코로나가 이것을 굉장히 앞당겼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코로나가 오히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측을 했지만 설마 그런 세대 되겠어? 20-30년 후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로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학교도 막 지금 그 화상으로 그쵸. 수업하고 있고. 예.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프로젝트 마음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죠. 예. 네. 근데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계속 이게 저희들도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참 저희도 의문입니다. 지금 첫 방송 녹화를 하고 있고 처음 시작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교화가 앞으로 다변화되는 시대에서 다양한 시도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형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뭘 해야 될까라는, 그래도 저희보다 조금 더 젊은 현청 교무님은 뭘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겠지만, 이제 가장 큰 결은 이제 맞춤형 큐레이션형 교화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넷플릭스나 뭐 스포티파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리고 뭐 네이버 바이브나 다 사용자 친화적인 추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각자 교화 대상의 니즈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이제 그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기 현천교우님하고 좀 비슷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교무들이 이제 발바닥에 땀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교화가 기존의 방식처럼 법회 한 번을 준비해서 설교 준비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설교를 통하고 그렇게 했던 법회에서 이제는 개개 교도별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만나는 이제 방식 자체에서 자세가 오프라인에서 1대1 만나고 순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온라인까지 가능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현장 법회를 주로 가되 상황 따라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을 주로 갔더라도 언제나 이제 전화, 카카오톡, 또 뭐 페이스북 아니면 이제 스카이프 화상 채팅, 뭐 줌 이런 부분으로 온라인 채팅이나 개별 면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화 다변화가 현재는 저는 현재 생각했을 때는 교화 다양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현재의 것을 막 변화시켜서 새로운 걸 뭔가를 한다기보다 현재 것도 잘 하고 새로운 변화도 다양성 있게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봐야 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화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도중교무님 더 전문가시지만 일기 모임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뭐 리모트 미팅이나 줌 같은 걸로 해서 4명, 5명. 제가 행아웃 교화단을 스카이프로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익숙해지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교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곧 조만간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고 안 하던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은 제가 뭘 딱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좀 확실해지면은 그때 가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홍보를 좀 하고 재경 교무님도 홍보하고 현청 교무님도 자기 하고 있는 거 홍보를 해서 네네. 좀 드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맞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중학교구 청교업 소속 저 김도준 교무와 저기 이리교당 오재경 교무님 그리고 이현청 교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정말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원불교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마음 프로젝트 네.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희 컨텐츠에서 Cause you are my